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전 세계 정보기관이 은폐하려 했던 인류사 최악의 첩보 첨서입니다. 베이징의 심장 중난하이가 단 10분 만에 평양에 점령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안방까지 침투한 북한 정예 요원들의 소름 돋는 배신과 중국의 모든 핵미사일 좌표를 가로챈 김정은의 광기 어린 질주. 황제의 자존심이 계집안에서 짓밟히고 대륙의 주인이 바뀐 이 전대미문의 사건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설계한 거대한 구원의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사가 뒤바뀌는 현장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정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관리하던 보위부 핵심 장교 출신 강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털어놓는 이야기는 국가정보원조차 혀를 내둘렀던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전대미문의 실화입니다. 베이징의 겨울밤은 유난히도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중난하이 지하 취조실, 그곳엔 붉은색 단두대가 놓여 있었죠. 시진핑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대만 침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반역죄가 씌워진 로켓군 장군 2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금태 안경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은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잔인하게 명령을 내렸고 그 순간 차가운 칼날이 번뜩이며 두 장군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처형장 바닥 죽어가는 장군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가락 끝 피로 적어 내려간 혈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거기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믿지 마라. 하지만 시진핑은 그 피 묻은 메시지를 발로 지지기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즉시 화로의 불꽃 앞에서 붓을 들어 김정은에게 보낼 밀서를 썼습니다. 대만 공격 시 뒤를 봐주면 상상도 못할 대가를 주겠다는 사실상의 악마의 계약서였죠. 하지만 시진핑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죽인 두 장군은 사실 김정은에게 이미 충성 맹세를 마친 이중 간첩들이었습니다. 평양의 김정은은 시진핑이 보낸 밀서를 받자마자 소름 끼치는 광소를 터뜨리며 그 종이를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 삼켰습니다. 중국 놈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며 김정은은 즉시 기쁨조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만을 선발해 베이징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유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고위층의 침실 깊숙이 파고들어 국가 기밀을 빼내고 그들의 목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씌울 암살자들이었죠. 베이징 지하 깊은 곳, 북한 간첩들이 숨어든 비밀 공장에서는 밤낮 없이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놀랍게도 중국군 군복 20만 벌이었습니다. 중국의 심장부에서 중국군으로 위장한 북한군이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시진핑의 아내는 매일 아침 평양에서 보내온 최고급 산삼보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시진핑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시진핑의 전용 요리사 역시 이미 북한 보위부에 매수되어 그의 식단 하나하나에 치명적인 복선을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지하 벙커에서 김정은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미사일 좌표를 입력하며 시가를 피워 물었습니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김정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시진핑은 승리를 확신하며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마오타이주를 터뜨렸지만 그것은
자신의 장례식을 알리는 서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숙청된 장군들의 유가족이 북한 특수부대의 엄호를 받으며 이미 평양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진핑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김정은은 집무실 바닥에 놓인 오성홍기를 구두로 짓밟으며 조롱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손에 쥔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겠지만 김정은이 쳐놓은 거미줄은 이미 그의 목줄을 죄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시진핑이 승리를 자축하며 마오타이주를 들이키던 그 순간 잔 바닥에 나타난 기괴한 현상은 단순히 술의 침전물이 아니었습니다. 잔을 비운 시진핑의 눈에 들어온 것은 특수화학약품으로 새겨진 붉은 글씨였습니다. 평양에서 보냄. 시진핑의 손에서 마오타이주 병이 힘없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 파편이 튀는 소리와 동시에 베이징 전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보낸 그 술잔 속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진핑의 요리사가 그날 아침 음식에 넣었던 의문이 하얀 가루는 시진핑의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시작했을까요? 대륙의 운명이 송두루째. 뒤바뀌는 이 참혹한 전쟁의 진짜 서막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영하 50도. 인간의 폐부마저 얼려버릴 듯한 백두산 장군봉의 칼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 살벌한 얼음의 요새 한가운데서 인류 역사가 기록한 가장 기괴하고도 잔혹한 미략이 시작되었죠.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의 위성도 뚫지 못하는 짙은 안개 속에서 대륙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시진핑과 평양의 지배자 김정은이 마주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방한복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서론 위에 서 있었죠. 서로에게 숨긴 무기가 없음을 증명하려는 피해 의식이자 누가 더 강한 생명력을 가졌는지 겨루는 광기 어린 기싸움이었습니다. 시진핑의 흰 살집이 추위에 떨며 시퍼렇게 변해갈 때 김정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시진핑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지금도 제 피부를 스치는 듯 생생합니다. 시진핑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떼며 믿기 힘든 제안을 던졌습니다. 대만 침공을 도와만 준다면 중국 본토 땅의 30%를 북한에 떼어주겠다는 것이었죠. 1,0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비옥한 땅을 독사가처럼 내민 셈입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먹고 역사에 남을 황제가 될 수만 있다면 동생뻘인 김정은에게 만주 벌판 좀 내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오만함이 자신의 목줄을 쥘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시진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직접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시진핑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을 황제로 모시겠다는 역대급 아부를 떨면서 말이죠. 시진핑은 그 굴욕적인 광경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천하의 김정은이 내 발을 닦고 있다니. 시진핑은 기분이 좋아져서 대만 침공의 구체적인 날짜와 중국 핵가방 암호의 앞자리까지 무용담처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의 발가락 사이를 문지르는 척하며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초소형 도청기를 부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손가락 끝에 달린 특수 생체 인식기가 시진핑의 지문과 혈관 패턴을 통째로 복제하고 있었죠. 김정은이 고개를 숙이고 발을 닦을 때 그의 눈은 시진핑의 발가락이 아니라 대륙의 운명을 해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생체 정보가 평양의 메인 서버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정은은 백두산 지하 안반수에서 꺼내왔다는 불로장생주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황금잔에 가득 찬 술을 시진핑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술은 시진핑을 위한 축배가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 술 안에는 먹은 지 정확히 24시간이 지나야만 발작을 일으키는 지효성 독이 들어있었거든요. 시진핑이 만족스럽게 잔을 비울 때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국 측 경호원 한 명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습니다. 김정은은 당황한 척하며 술이 너무 독했나 봅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입가엔 잔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평화롭던 백두산 천지의 두꺼운 얼음판이 굉음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눈앞에서 거대한 강철 괴물이 솟아올랐죠. 바로 북한의 거대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천지 물속에서 잠수함이 올라오며 발생한 거대한 파도는 시진핑의 몸을 사정없이 덮쳤습니다. 시진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김정은은 당당하게 잠수함의 엔진 소리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그 무력을 보고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내 사냥개가 이토록 든든하니 대만 침공은 식은 죽 먹기라고 믿어버린 것이죠. 헤어질 시간이 되자 김정은은 시진핑의 코트 주머니에 슬그머니 무언가를 넣어 주었습니다. 평양산 복수 사탕이라며 웃어 보였죠. 시진핑은 그것을 우정의 징표로 여기며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김정은의 태도는 일변했습니다. 그는 불도저 부대를 불러 시진핑이 밟았던 눈과 걸었던 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밀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의 흔적조차 역겹다는 듯이 말입니다. 시진핑은 전용기 안에서 위조된 땅 문서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 땅 문서는 진짜지만 김정은이 준 우정의 약속은 가짜라는 사실을 그는 왜 몰랐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던 시진핑의 전용기 안에서 기분 나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직거리는 무전소리와 함께 김정은이 심어둔 도청기의 신호음이 비행기 전체 스피커로 울려 퍼진 것이죠. 시진핑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전용기 좌석 아래에서 그리고 시진핑의 옷깃안에서 붉은 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시진핑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평양산 사탕이 기괴한 연기를 내뿜으며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사탕 속에 숨겨진 진짜 독극물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용기 조종석의 모니터에는 평양에서 보낸 메시지가 한 문장씩 떠올랐습니다. 형님, 대륙의 주인은 이제 바뀝니다. 시진핑이 절규하며 비행기 창밖을 보았을 때 이미 수십 발의 북한 미사일이 전용기를 포위한 채 나란히 날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진핑은 이 죽음의 비행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대만 해협의 파도 위로 수천억 원짜리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을 때 시진핑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장엄한 제국의 탄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고 화려한 장례식이었죠. 여러분은 용이 제 불에 타 죽는 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보기관의 비밀 문서에도 기록되지 못한 대륙의 주인이 단 60분 만에 거짓골로 전락한 그 기막힌 배신의 현장입니다. 당시 저는 평양의 비밀 지휘소에서 시진핑의 비명 섞인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중나나이의 호화로운 작전실 소파에 앉아 승리의 마오타이주를 흔들며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정은아, 지금이다. 남조선을 쳐서
미군 놈들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라. 시진핑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황제처럼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정은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 즉시 남조선 놈들을 지옥 구경 보내겠습니다. 김정은은 마치 시진핑의 발을 닦던 그날처럼 아주 공손하게 대답하더니 지체 없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진핑은 모니터 가득 채워지는 미사일 궤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미군은 당황해서 회군할 것이며 대만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북한 미사일들이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가야 할 수백 발의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듯 멈추더니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방향을 정반대로 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향하는 목표점은 서울이 아니라 바로 시진핑이 앉아있는 베이징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마시던 술을 뿜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미사일이 왜 이리로 날아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 로켓군 부대들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규모 반란이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부대 장성들의 등 뒤에서 총구를 들이댄 건 다름 아닌 그들이 동생처럼 아꼈던 북한계 기술 고문들이었죠. 오늘부터 이 미사일의 주인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다. 라는 외침과 함께 중국의 자부심이었던 로켓군은 단 5분 만에 김정은의 리모컨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진핑이 공들여 키운 사냥개가 사실은 그의 심장을 노리는 늑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이 순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대만 해협의 상황은 한술 더 떴습니다. 미군 항모를 향해 기세등등하게 돌진하던 수백 척의 중국 전함 엔진이 마치 누가 코드를 뽑아버린 것처럼 동시에 멈춰버렸습니다. 김정은이 수년 전부터 중국 군함의 핵심 운영 체제에 심어두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작동한 것이죠.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중국 함대 위로 미군 전투기들이 유유히 날아다니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낼 때 중국 해군들은 패닉에 빠져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이징의 모든 빌딩 전광판과 텔레비전 채널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김정은의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아주 여유롭게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전 세계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의 식민지다. 시진핑은 내 구두나 닦아라. 이 선언과 함께 베이징 하늘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인공기를 단수만 대의 북한 드론이 마치 거대한 까마귀 떼처럼 몰려와 태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드론들이 내뿜는 기분 나쁜 기계음이 베이징 시민들의 절규와 섞여 거대한 혼돈의 도가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풍경은 가히 역대급 코미디였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의 상징이었던 마오쩌둥의 거대한 초상화가 북한 특수부대의 손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걸린 것은 다름 아닌 김일성의 초상화였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처음엔 공포에 질려 무너지는 담장 뒤로 숨었지만 고지어 벌어진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나타난 평양 냉면 트럭들이 중국 공산당은 끝났다. 이제부터 진짜 고기국에 이 밥을 주겠다. 라고 외치며 공짜 냉면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배고픈 인민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냉면 트럭으로 구름처럼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찢어 그릇을 닦으며 환호성을 질렀죠. 시진핑이 그토록 자랑하던 인민의 충성심이 냉면 한 그릇에
맥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망한 권력의 끝이었죠. 이 광경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시진핑은 실성한 듯 웃다가 전용 비밀 벙커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로 된 벙커 문 앞에 선 시진핑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외워온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모니터에는 비밀번호 오류라는 말 대신 평양 만세라는 조롱 섞인 글자만 깜빡거렸습니다. 사실 이 벙커를 설계하고 건설했던 핵심 기술지는 이미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상태였죠. 시진핑은 자신이 만든 요새 안에 갇힌 생쥐꼴이 된 것입니다. 자욱한 화약 연기 속에서 시진핑은 벙커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문 열어, 내가 황제다. 사실 이 모든 시나리오 뒤에는 더 거대한 흑막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사전에 중국을 반으로 나눠 먹기로 밀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골칫덩이 중국을 제거하고 북한은 대륙의 자원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악마들의 거래였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세계 질서를 바꾼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미군과 북한이 짠 거대한 장기판 위의 졸에 불과했던 것이죠. 벙커 밖에서는 북한군의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벙커 문 앞에서 바닥을 긁으며 울고 있을 때 육중한 강철문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시진핑은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두컴컴한 벙커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낯익은 그리고 아주 사악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형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벙커의 붉은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드러난 실루엣의 시진핑은 그만 바지에 실례를 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벙커 안에서 시진핑을 맞이한 그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김정은이 직접 베이징까지 날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시진핑이 가장 믿었던 최측근의 배신일까요? 멈춰버린 중국 전함들이 미군 항모에 견인되어 어디론가 끌려가는 가운데 대륙의 주인은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잔혹하고도 통쾌한 코미디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륙의 황제를 꿈꾸던 남자가 고작 전선 뭉치와 스피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싹싹 비는 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벙커의 강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빗줄기는 구원이라 믿었겠지만 사실 그것은 시진핑의 자존심을 단숨에 도살해버린 인공지능의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들려오던 김정은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평양의 기술진이 수만 시간의 녹취 데이터를 학습시켜 만든 AI 로봇의 합성음이었습니다. 시진핑은 기계 덩어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전 재산과 비밀 계좌번호를 읊어댔습니다. 그 처참한 굴욕의 현장을 지켜보던 저는 인간의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로봇은 시진핑의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붉은 눈을 깜빡거리며 무미건조한 대답만을 반복했습니다. 형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벙커 벽을 타고 울려 퍼질 때 시진핑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베이징의 심장부가 이미 평양의 놀이터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벙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비상 탈출구로 몸을 던졌습니다. 대륙의 황제가 입고 있던 화려한 정복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안에는 촌스러운 실크 잠옷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시진핑은 베이징 지하를 관통하는 하수도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오물과 쥐떼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맨손으로 벽을 긁으며
도망치기 시작했죠.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 대신 흙탕물을 튀기는 비참한 소리만이 하수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쥐들이 그의 잠옷자락을 갉아먹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의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시진핑은 억눌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기어가는 하수도 천장 곳곳에는 평양에서 보낸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들이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각 베이징의 정문인 자금성 앞에는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당당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자금성 앞마당까지 기차 레일을 깔아버린 김정은의 무지막지한 발상은 전 세계 정보기관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열차 문이 열리고 김정은이 가죽 코트를 휘날리며 내려올 때 자금성의 기와들은 마치 떨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이 가장 아끼던 황제 전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그가 마시던 최고급 보이차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녹슨 요강을 꺼내 중국의 국보급 도자기를 대신해 사용하는 기행을 선보였죠.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는 평양식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수도를 헤매던 시진핑은 마침내 지상으로 통하는 맨홀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죠. 특수부대장은 시진핑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장의 얼굴을 확인한 시진핑은 그대로 실신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시진핑이 과거 비밀리에 숨겨두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보위부가 수십 년 전부터 이 아이를 납치해 인간 병기로 키워왔고 이제 아버지를 체포하는 사냥개로 내보낸 것이죠. 핏줄에 의한 배신만큼 잔인한 시나리오가 또 있겠습니까? 포획된 시진핑은 자금성 마당 한 구석에 설치된 거대한 계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자신의 텔레비전 화면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대륙의 주석이었던 남자가 계집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북한군이 던져주는 뼈다귀를 씹고 있는 장면이 생생하게 송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계집 앞에 서서 시진핑을 내려다보며 사악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시진핑의 손때가 묻은 핵가방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정은은 핵가방의 붉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전 세계 미사일 기지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력한 암호는 놀랍게도 시진핑의 아들이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아들이 평양에 바친 셈이죠. 동시에 대만 해협의 전쟁터에 고립되어 있던 중국군 100만 명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국에서 밥이 오지 않자 굶주림에 지친 그들은 북한군이 확성기로 들려주는 고기국에 이 밥을 주겠다는 사기 선전에 넘어가 일제히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총을 버리고 북한 인공기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은 그야말로 역사의 코미디였습니다. 김정은은 자금성 지하에 고구려 시대의 유물들이 가득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이곳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자금성 기와 위에 펄펄 휘날리는 인공기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시진핑은 계집 안에서 찬물 세례를 받으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죠. 김정은은 이제 중국의 핵미사일을 자신의 손가락 하나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에 취한 김정은은 시진핑을 쳐다보며 핵가방의 발사 버튼에 서서히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미사일 기지에 적색 경보가 울려 퍼지고 각국의 정상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진핑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다시 한번 실례를 하며 김정은의 구두라도 하츠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자금성 하늘 위로 정체불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김정은은 정말로 핵 버튼을 눌러 지구를 파멸로 몰고 갈까요? 그리고 시진핑의 아들은 왜 그토록 아버지를 증오하게 된 것일까요? 자금성 지하에 숨겨진 고구려 유물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베이징 도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의문의 세력은 누구일까요? 대륙을 집어삼킨 평양 돼지의 광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베이징의 밤은 이제 더 이상 황제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자금성의 기와 위로 불어오는 바람조차 평양의 비릿한 웃음소리를 머금은 듯 차가웠죠. 하지만 여러분, 권력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신 자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등 뒤를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김정은이 승리에 취해 자금성 앞마당에서 독한 시가를 피워대고 있을 때 베이징의 가장 어둡고 습한 지하 밑바닥에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을 하지만 대륙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거대한 지하 전쟁의 서막입니다. 김정은의 눈과 귀를 피해 지하 깊숙한 곳에 모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시진핑을 추종하는 비밀결사 12사도입니다. 그들은 최첨단 해킹 기술로 무장한 북한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아주 기막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모든 디지털 장비를 버리고 녹슬고 낡은 아날로그 무기들을 꺼내 든 것이죠. 구형 무전기와 촛불, 그리고 녹슨 칼날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평양의 슈퍼컴퓨터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종이 지도와 아날로그 시계의 움직임은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배신을 꿈꾸는 자들이 침묵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김정은은 자금성의 주인이 된 기분을 만끽하며 매일 밤 광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최고의 사내진미와 기쁨조의 노래가 자금성 담장을 넘실거렸고 김정은은 방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의자가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파티 음악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지던 그 순간 12사도들은 자금성 지하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통해 기습 침투를 개시했습니다. 그 통로는 고궁박물관의 낡은 벽면 뒤에 숨겨져 있었는데 북한의 정보망조차 감지하지 못한 유일한 사각지대였습니다. 12사도들의 리더는 놀랍게도 김여정의 비밀 연인이자 중국 정보국의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국가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 사랑을 이용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김여정으로부터 얻어낸 1급 기밀을 이용해 김정은의 침실까지 단숨에 파고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12사도들이 침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누워 있어야 할 김정은은 간대없고 그 자리에는 정체불명의 상자와 붉게 깜빡이는 타이머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김정은은 이미 며칠 전 평양으로 돌아가 원격으로 베이징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성에 머물던 김정은은 정교하게 제작된 대형 로봇이었고 12사도들이 마주한 것은 김정은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자금성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베이징 도심 전체에는 북한산 특수가스가 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스를 마신 반란군들과 시민들은
잠이라도 든 듯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오직 가스마스크를 쓴 북한 보위부원들만이 유령처럼 거리를 누비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포획하기 시작했죠. 계집에 갇혀있던 시진핑은 이 혼란을 틈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쇠사슬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그가 계집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디디려는 찰나 강렬한 불꽃과 함께 시진핑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북한 요원이 쏜 전기 충격기에 맞은 것이죠. 시진핑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대륙의 황제에서 계집의 죄수로, 그리고 이제는 실험용 쥐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한 시진핑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극의 극치였습니다. 그때 베이징 상공에 정체불명의 대형 수송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하며 베이징에 등장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푸틴이 시진핑을 구하고 북한의 광기를 막아줄 구원자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검은 가죽 코트 속에는 상상도 못할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푸틴은 사실 김정은과 미리 비밀 협약을 맺고 중국의 방대한 석유 자원을 통째로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가면을 쓴 또 다른 포식자가 베이징에 발을 내디딘 것이죠. 푸틴은 자금성 파티장에 독가스가 살포되어 수천 명이 쓰러져 있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진핑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푸틴은 차가운 눈빛으로 시진핑을 내려다보더니 그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푸틴은 김정은으로부터 전달받은 작은 비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의 모든 석유 파이프라인을 러시아로 돌릴 수 있는 최종 제어 코드가 들어 있었죠. 김여정의 연인이자 12사도의 리더였던 그 남자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푸틴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경호원들은 이미 그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었죠. 푸틴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치가 원래 이런 거 아니겠나? 시진핑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푸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푸틴은 차갑게 그 손을 짓밟았습니다. 김정은은 평양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보드카를 들이켰습니다. 두 명의 독재자가 대륙의 시체를 나눠 먹는 역겨운 만찬이 시작된 것입니다. 푸틴이 권총을 천천히 꺼내 시진핑의 이마에 겨누었습니다. 이제 대륙의 황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푸틴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찰나 갑자기 베이징의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자금성의 모든 유리창이 일제히 깨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미사일도 비행기도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빛의 기둥이 푸틴과 시진핑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과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김여정의 연인은 정말로 시진핑을 구하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일까요? 그리고 푸틴이 김정은에게 건네받은 비밀 상자 속에는 석유 제어 코드 말고 무엇이 더 들어 있었던 걸까요? 대륙을 둘러싼 이 탐욕의 전쟁은 이제 지구라는 행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 우주적 재앙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이마에 닿았던 푸틴의 차가운 총구가 떨리기 시작한 그 순간 역사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금성의 하늘을 찢어발긴 그 거대한 폭발음은 대륙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짐승들 사이의 먹이 다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푸틴이 권총을 꺼내 시진핑의 이마에 겨누었을 때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는 총구보다 훨씬 더 기만적이고 차가운 법입니다. 푸틴은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시진핑의 귓가에 대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죽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다. 나의 친구여.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격하실 이야기는 우정이라는 가면을 쓴 두 독재자가 서로의 등에 칼을 꽂는 역대급 배신의 대서사시입니다. 푸틴은 시진핑을 죽이는 척하며 연기를 피워 올렸고 그 혼란을 틈타 시진핑의 머리에 검은 주머니를 씌워 비밀리에 베이징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시진핑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마주한 것은 화려한 자금성이 아니라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치는 시베리아의 지하 수용소였습니다. 푸틴은 시진핑을 인질로 잡고 평양의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어 대담한 거짓말을 내뱉었죠. 시진핑은 내 손으로 직접 처단했소. 이제 중국 영토의 절반은 내 차지입니다. 푸틴은 김정은을 파트너가 아닌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애송이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누굽니까? 남을 속이는 데에는 도 같은 인간 아니겠어요? 김정은은 푸틴의 거짓말을 듣자마자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나를 속이려 드나? 김정은은 푸틴이 시진핑을 죽이지 않고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이미 정보원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즉시 북한의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동시켰습니다. 미사일은 모스크바 크렘린궁 상공을 이마하의 속도로 가로질렀고 그 충격파만으로 크렘린궁의 모든 유리창이 일제히 박살났습니다. 푸틴은 집무실 바닥에 엎드린 채 공포에 떨며 김정은의 위력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결국 겁을 집어먹은 푸틴은 시진핑을 다시 김정은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진핑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압송되던 도중 시진핑은 자신이 차고 있던 억만금 가치의 시계를 미끼로 수용소 간수를 매수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수갑을 풀고 수용소를 탈출한 시진핑은 끝도 없이 펼쳐진 시베리아 벌판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황제 노릇만 하던 시진핑에게 시베리아의 눈보라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눈밭을 기어다니는 생쥐를 잡아 산채로 씹어먹으며 연명했습니다. 대륙의 주석이 쥐를 잡아먹는 그 비참한 광경이 만약 전 세계에 송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동사하기 직전 시진핑은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노인의 정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과거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숙청했던 로켓군 장군의 아버지이자 전설적인 무림의 고수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복수 대신 시진핑을 구출해 낡은 도복을 입히고 장작불 앞에 앉혔습니다. 시진핑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죠. 노인은 시진핑을 내려다보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중국을 다시 찾고 싶다면 내 놈이 짓밟았던 인민들보다 더 처절하게 무릎을 꿇어라. 그 시각 김정은은 푸틴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산 보복부대라고 불리는 최정예 암살자들을 러시아로 급파해 푸틴의 비밀 별장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별장 요리사가 사실은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마시던 보드카 병을 떨어뜨리며 절규했습니다. 나의 요리사까지 북한 놈들이었단 말인가. 푸틴의 주변은 이미 김정은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에 걸려든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절할 만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시베리아 오두막에서 시진핑을 구해주고 무술을 가르치던 그 노인, 과연 그는
시진핑을 돕는 구원자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은 사실 북한 보위부에서 수십 년 동안 키워온 최정예 최면술사였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보다 그의 정신을 개조해 자신의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인은 시진핑에게 특수 약물을 섞은 물을 마시게 하며 서서히 그의 자아를 지워나갔습니다. 노인은 시진핑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묘한 혈자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지만 노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별장을 포위한 북한 보복 부대원들이 일제히 무전기로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을 때 시베리아 오두막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진핑의 눈이 서서히 뜨였는데 그 눈빛은 예전의 시진핑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의 눈동자는 핏빛처럼 붉게 변해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괴한 괴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맨손으로 오두막의 두꺼운 통나무 기둥을 단숨에 부수어 버렸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사악하게 웃으며 김정은에게 보고했습니다. 인간 병기 1호 각성을 완료했습니다.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시베리아에서는 김정은의 가장 강력한 최종 병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과연 각성한 시진핑은 누구를 향해 그 파괴적인 힘을 휘두르게 될까요? 노인은 정말로 북한의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일까요? 그리고 푸틴은 김정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까요? 시베리아의 눈보라가 잦아들고 붉은 눈을 한 시진핑이 베이징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대륙의 주인을 가리는 마지막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괴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2026년 6월 9일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 위로 인류가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기괴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군대도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자들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통을 잊고 파괴 본능만을 남긴 채 붉은 눈을 번뜩이는 인간 병기들의 거대한 물결이었죠. 그 선두에는 한때 대륙의 황제라 불렸던 사나이 시진핑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예전의 그 비대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북한의 약물과 최면으로 빚어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설계된 궁극의 괴물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이징의 심장부로 향하는 이 공포스러운 군단의 진격과 평양 돼지 김정은의 오만이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기록입니다. 시베리아 오두막에서 보낸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시진핑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탄생했습니다. 노인이 주입한 의문의 약물은 그의 신경계를 완전히 마비시켰고 이제 그는 칼에 찔려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은 무감각한 인간 병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시베리아 벌판을 떠돌던 수만 명의 중국인 불황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최면 가루와 부적 그리고 북한산 특수 약물에 중독되어 자아를 잃은 채 울부짖는 좀비 특공대가 되었죠. 쇠사슬을 몸에 감고 기괴한 신음소리를 내며 전진하는 이 좀비 군단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의 묵시록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자금성에서는 김정은이 승리에 취해 매일 밤 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국보급 도자기에 기름진 고기를 가득 담아 폭식하며 기쁨조의 비명 섞인 노래를 즐기고 있었죠. 시진핑이 시베리아에서 생쥐를 잡아먹으며 복수를 다짐하는 동안 김정은은 자신의 승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방심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좀비 군단은
압록강의 차가운 물속을 헤엄쳐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쉬지 않는 듯한 그 기괴한 수영 실력에 국경을 지키던 북한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총을 쏴도 죽지 않고 머리에 총알이 박혀도 괴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좀비 군단을 본 북한 요원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 포신을 맨손으로 휘어버리는 시진핑의 괴력 앞에 북한의 최첨단 장비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베이징으로 진격하는 그들의 발소리는 대륙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도망쳐야 합니다. 저건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내 사전에 퇴각은 없다. 라고 소리치며 그는 직접 전차를 타고 전선으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김정은이 전차 엔진음 속에서 비틀거리며 올라탈 때 그의 바지는 이미 공포로 인해 젖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생중계되는 이 광경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지만 상황은 웃음기가 싹 가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자금성 정문 앞 마침내 두 숙명의 라이벌이 마주섰습니다. 시진핑은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근육을 뒤틀며 괴성을 질렀고 김정은은 전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핵자폭 스위치를 거머쥐었습니다. 시진핑이 달려들어 전차의 포신을 붙잡자 강철이 비명을 지르며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시진핑의 붉은 눈과 김정은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허공에서 부딪혔죠. 그때였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준비했던 의외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양 냉면 육수였습니다. 사실 이 좀비 군단의 유일한 약점은 평양의 정취가 담긴 차가운 육수 냄새였던 것이죠. 노인이 걸어둔 최면의 마법이 평양의 향수 앞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퍼지는 순간 시진핑을 돕던 노인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노인의 정체는 사실 죽은 장군의 원혼이 빙의된 무당이었고 냉면 육수의 냄새가 그의 영적 연결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김정은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죽자를 외치며 그는 품 안에서 붉은색 핵자폭 스위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진핑의 손이 전차의 철판을 뜯어내고 김정은의 목덜미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김정은의 손가락은 스위치를 향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벼락이 자금성의 기와를 내리치고 피냄새와 냉면 육수 냄새가 뒤섞인 광기의 현장에서 대륙의 운명은 단 1초의 찰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괴력이 김정은의 목을 움켜잡으려는 그 찰나, 김정은은 사악하게 웃으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폭발음 대신 들려온 것은 기계적인 오류음뿐이었습니다. 뭐야, 왜 안 터져? 김정은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시진핑의 거대한 손이 그의 목을 으스러뜨릴 듯 압박했습니다. 과연 이 두 독재자의 끝은 이대로 파멸일까요? 그리고 스위치를 무력화시킨 진짜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자금성에 무너지는 성벽 사이로 정체불명의 금속성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레이저 빔이 쏟아졌고 좀비 군단과 북한군 모두가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의 목을 조른 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륙의 마지막 심판은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나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금성에 무너진 기와 틈으로 붉은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를 때 대륙의 시간은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시진핑의 거대한 손이
김정은의 목을 조르며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던 그 찰나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과 함께 눈부신 레이저 빔이 대지를 갈랐죠. 그것은 핵폭발보다 더 정교하고 그 어떤 미사일보다 더 압도적인 위력이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지만 온몸이 차가운 금속으로 뒤덮인 괴물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로 얼룩진 대륙의 역사가 단 한 명의 천재적인 의지에 의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최종 기록입니다. 그 기계 장치들 사이로 걸어 나온 인물들을 본 순간 저와 시진핑은 동시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1장에서 시진핑에 의해 처형되었던 로켓군 장군 2명이었습니다. 분명히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그들은 전신 사이보그가 되어 다시 돌아온 것이죠. 번쩍이는 레이저 빔을 손등에 장착한 채 그들은 차가운 금속성 기계음을 내뱉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시진핑도 김정은도 아니다. 라는 그들의 선언은 자금성을 뒤덮고 있던 광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의 좀비 군단이 본능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사이보그 장군들의 레이저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김정은이 쥐고 있던 핵 자폭 스위치 역시 강력한 전자기 펄스 공격에 무력화되어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죠. 알고 보니 이 장군들을 되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어느 외딴 시골에 은둔 중이던 천재 과학자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잔혹함과 중국의 오만함을 동시에 끝내기 위해 죽어가는 장군들의 뇌를 수거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사이보그 기술로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대륙에 미친 전쟁을 잠재우는 진정한 구원자로 등장한 순간이었죠. 자금성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를 청소하는 정화의 불꽃이었습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나란히 은색 수갑을 찬 채 바닥에 꿀려졌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두 독재자가 먼지투성이 바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으르렁거리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역사적인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그들은 곧바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세기의 재판정에 세워졌습니다. 수천 대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재판정을 가득 메웠고 전 세계인은 숨을 죽이며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은 그들의 죄질만큼이나 기상천외하고도 잔혹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좁은 감옥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종신징역이 선고된 것입니다. 서로를 증오해 마지 않는 두 남자가 평생 비누 거품을 내며 상대의 발가락 사이를 문질러야 한다니 죽음보다 더한 치욕 아니겠어요? 재판정에는 전 세계인의 박수가 쏟아졌고 중국과 북한의 체제는 그날부로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대륙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죄수복을 입은 채 대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의 발에 물을 부으며 욕설을 내뱉고 김정은이 시진핑의 얼굴에 비누 거품을 튀기며 싸우는 장면은 매일 전 세계로 송출되는 최고의 오락 프로그램이 되었죠. 쇠사슬 소리와 물소리가 섞인 그들의 일상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름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어느 깊은 밤 감옥의 녹슨 철창 사이로 붉은 조명이 스며들 때였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발을 씻겨주던 시진핑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사악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형님, 내 주머니에 아직 스위치 하나 더 있어.
그 말을 들은 시진핑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과연 그 스위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세상을 다시 파괴할 마지막 버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시진핑이 처음에 마셨던 그 1,000만 원짜리 마오타이주가 만들어낸 지독한 환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혹시 그들의 주머니 속에도 세상을 뒤바꿀 마지막 스위치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륙을 삼켰던 평양 돼지의 비명은 끝났지만 그 비명이 남긴 메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